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제는 개발자가 이제 IT 서비스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중심 사고의 이제 함정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좋은 기술이 결국에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조차도 이제 2년 정도 창업을 IT 서비스를 창업하면서 이제 기술 중심의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좋은 기술을 내가 활용을 해서 만들었다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최신 프레임워크를 써서 뭔가 트렌디한 거를 써서 만들었을 때 이게 결국에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근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용자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여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코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는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를 썼는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이제 같은 개발자가 아니라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원하는 거지, 이제 좋은 기술이 결국에 좋은 서비스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너무 꽂혀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창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좋은 기술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견고한 서비스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창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이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의 영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윤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단순히 정신승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 가치 창출로 목적을 두시고 만드셔야 된다. 완성도가 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중점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들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이 보통 코드와 대화하는 시간이 이제 사람이랑 대화하는 시간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이 많이 바뀔지도 몰라요. 이제 창업했을 때에도 나는 개발자니까 여러 가지 코딩을 통해서 서비스들을 빠르게 만든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창업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니즈라는 거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건지, 고객들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며, 또는 이제 투자자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서비스 창업을 할 때 뭐 초반에는 이제 자력으로 뭐 한다곤 하지만 결국에 이제 초기 투자라는 거를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발돋움하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투자자를 설득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랑도 이제 소통을 잘 해야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개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내용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제 B2B라고 하죠.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드리기보다는 이 서비스가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개발자 언어로 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이제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대화를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스위칭을 하실 수 있어야 그 고객들과의 소통 능력이 올라갈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서 사용자를 많이 모으면은 수익화는 뭐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좀 미국처럼 이렇게 큼직큼직한 시장이 아니라서 사용자 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수익 모델을 설계를 하시고요. 누가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의 가치가 그 비용을 과연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지 검증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서비스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후에 이게 뭐 무료 봉사는 아니잖아요. 또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좀 유료 전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VP와 빠른 검증이 되겠습니다.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저도 개발자니까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창업에서는 이 서비스 개발을 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빠른 검증, 사용자들의 이 고객 니즈라고 했죠 아까. 빠른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최소 기능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게 이제 MVP잖아요. 최소 기능으로 시작을 해서 사용자의 반응을 보고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의 예측일 뿐이지 아직 고객은 아무런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객의 대답을 빨리 듣기 위해서 MVP라는 걸 만드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던 방향과 다르다고 하면은 빠르게 전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MV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더 나아가서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떠한 서비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게 MVP가 반드시 개발 산출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코딩까지 안 나아가더라도 창업을 했을 때 검증을 하기 위해서 MVP를 만들듯이 결국엔 검증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IT 서비스 안 만들고도 일단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여러분들이 수고롭지 않게 빠르게 검증이 마무리됐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잘 찾아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은 취업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터디를 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객들의 니즈 파악이랑 그런 검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MVP 서비스는 대부분 AI 이제 도구 툴을 활용을 해서 아니면 노코드 툴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검증이 가능한 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MVP가 뭔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만드시는 게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MVP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기술적으로만 너무 접근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만드는 몰입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진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그 목적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MVP 검증은 그냥 이제 실패를 할 때 하더라도 그냥 빨리 실패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빨리 부딪혀보고 빨리 결과를 얻고 이게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정답이 또 새로운 그런 방향이 열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시는 게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빌딩과 역할 분담인데 혼자 모든 걸 다 전담한다라는 게 특히 개발자 IT 창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디자인과 같은 영역 이제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다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빠르게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동 창업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초기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동료를 그냥 일반적인 동료를 먼저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이제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적인 핏,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사업적으로 이 사람과 같이 했을 때 사업적인 이득을 빠르게 볼 수 있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고 개발자 출신 창업가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모든 팀원을 이제 개발자로만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덴저러스하죠. 왜냐면 사업적인 인사이트가 없는 분들, 사업적인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창업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랑 같이 하시면 확률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야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이나 재무적인 기초 지식도 필요해집니다. 개발자들이 사실 사실 개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법무나 회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 가지면서 알고 있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하거나 세무 처리 같은 것들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는 이게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고 그래도 당연히 모자랄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런칭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뭐 물건 판매를 하면은 전자상거래법 같은 이제 기본적인 규제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창업을 하실 수 있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나중에 그런 걸 예의주시 해놓지 않고 문제가 터진다면은 회사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말했던 뭐 공동창업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동업 계약서 같은 걸 한번 쓰실 때에도 법적인 검토를 잘 해두셔야 그래야 더 안전하게 동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마케팅과 브랜딩인데 좋은 제품이 이제 저절로 알려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제품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시간만큼이나 이제 마케팅 쪽에도 투자를 해야 마케팅이 뭐죠?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소셜미디어, 뭐 콘텐츠 마케팅, SEO, 검색어 최적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채널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서비스만의 독특한 포지셔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넓게 많은 그 원하는 타겟층을 위주로 뿌리셔야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조금이나마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자금 관리나 현금 흐름 자체도 돈 관리를 이제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기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창업에서 이제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잘 유지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속 가능하냐 이제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킬 수 있냐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초기 성공을 했다고 한들 이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제
이 기간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잘 만들어야겠죠.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이런 관련돼서 성장 전략들을 세워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도달했을 때 이제 내가 스위칭되는 모먼트, 다른 이제 규모로 넘어가는 모먼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셔야 되는지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자 피드백을 많이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기술적 역량을 일단 이제 크게 가질수록 당연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좀 잘 만들어낼 때에 대한 확률은 높겠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AI 도구들도 활용을 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IT 서비스 창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좀 이런 관련된 취창업 관련된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